뉴욕 증시, 파월이 끼얹은 찬물, 다우 열흘째 하락, 동반 급락 마감. 뉴욕 증시는 내년 금리 인하폭 축소를 시사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회의 결과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이 투자 심리에 찬물을 끼얹어 일제히 급락 마감했습니다. 우량주 그룹의 다우지수는 장 초반에 9거래 연속 하락세를 끊고 반등에 성공한 듯 했으나 통화정책 회의 결과가 나온 후 변동성이 커지면서 방향을 틀어 10거래 연속 하락했습니다. 1974년 10월 이후 최장기간 하락 기록입니다. 모처럼 꿈틀댔던 3대 지수 동반 상승 기대는 무산됐습니다. 18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우량주 그룹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 대비 1123.03포인트, 2.58% 하락한 42,326.8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벤치마크 스탠더드앤드포어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78.45포인트, 2.95% 내린 5,872.26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716.37포인트, 3.56% 낮은 19,392.69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중소형주로 구성된 러셀 2000 지수도 4.36% 떨어졌습니다. 다우지수는 지난 4일 사상 처음으로 4만 5천 선을 돌파 마감했으나 지난 5일부터 10거래일 연속 뒷걸음질 치다 4만 2천 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낙폭도 올해 최대 수준으로 새로운 이정표였던 6천 선과 2만 선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 의결기구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이날 증시 마감을 2시간 앞두고 기준금리를 25bp 추가 인하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예상에 부합한 조치입니다. 연준은 지난 9월에 비컷으로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에 금리 인하 행보를 시작했으며 지난달에 이어 이날 다시 25bp 인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 차례 연속 인하를 통해 미국의 기준금리는 4.25에서 4.5%로 낮아졌습니다. 석 달 사이에 100bp, 즉 1%포인트 낮아진 셈입니다. 그러나 연준 인사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는 내년 금리 인하 폭이 50bp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5bp씩 내릴 경우 2회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의미로 9월 점도표에서 예상됐던 4회 인하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전망이 다시 높아짐에 따라 금리 전망 중간값도 다소 높아졌다면서 인플레이션이 더 강해지면 금리 인하 속도를 더 늦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이제 상당히 덜 제약적이라면서 최근 석 달에 걸친 금리 인하 조치로 인해 앞으로 통화정책 결정을 더 신중하게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OMC 결과가 산타랠리로 이어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트레이드 스테이션 글로벌 시장 전략 총책 데이비드 러셀은 연준 인사들은 인플레이션이 가열되고 실업률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했다며 비둘기파적으로 기울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금리가 더 이상 제한적이지 않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인하를 잠시 멈추는 것이 합리적인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FOMC 결과 발표 직전까지 3대 지수는 일제히 초록불을 켜고 지난 4일 이후 10거래일 만에 동반 상승 마감을 기대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매파적인 파월 발언에 모두 빨간불로 전환했습니다. 대형 기술주 그룹 매그니피센트 세븐 전 종목이 하락한 가운데 테슬라의 하락률은 8.28%에 달했습니다. 아마존은 4.6%, 애플은 2.14% 낮아졌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메타도 각각 3% 이상 뒷걸음질 쳤습니다. 시가총액 1위 기업 테슬라와 애플과 테슬라는 이달 장중 역대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했으나 파월이 끼얹은 찬물 세대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날 나흘 연속 하락세를 벗어나 반등을 시도했던 엔비디아 주가도 1.14% 밀리며 지난 10월 7일 이후 처음으로 13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와중에 이달 초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최고 경영자 피살 사건 이후 약세를 이어온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주가는 2.92% 상승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장비 제조업체 자빌도 시장 예상을 웃도는 강력한 실적과 가이던스에 힘입어 주가가 7.26% 뛰었습니다. 지난 13일에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합류하며 엔비디아 대항마로 급부상한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브로드컴 주가는 이틀 연속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하며 이날 6.91%더 떨어졌습니다. 시총 1조 달러 수준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항공기 제작사 보잉은 대규모 파업 사태로 중단됐던 여객기 생산을 재개하고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주가가 약보합 수준을 지켰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후발 전기차 제조기업 리비아는 투자은행 베어드가 2025년 성장 촉매가 거의 없다며 투자 등급을 시장 수익률 상회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 여파로 주가가 11.26% 급락했습니다. 시리얼 제품 치리호스와 요플레 등으로 유명한 식품 기업 제너럴 밀스는 내년 실적 전망을 낮춰 잡은 후 주가가 3.05% 뒷걸음질 쳤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S&P 500을 구성하는 11개 업종 모두가 1% 이상 하락한 가운데 이미 소비재가 4.74% 하락, 부동산이 3.97% 하락, 통신 서비스가 3.26% 하락, 금융이 3.03% 하락 업종에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더블라인 캐피털 최고 경영자 제프리 건들락은 파월 의장이 이날 FOMC 이후 앞으로 공격적인 금리 인하 조치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며 위험 자산과 밸류에이션이 높은 증시는 금리 인하 속도 둔화를 좋아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카고 파생상품 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준이 내년 1월에 금리를 25bp 추가 인하할 확률은 8.6%, 동결 확률은 91.4%로 반영됐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가 집계하는 변동성 지수는 전장 대비 무려 11.75포인트, 74.04% 높은 27.62를 나타냈습니다.